내란 종사자들 뉴스 좀 먼저 짚어봅시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 영장 실질심사 어제 있었고 영장 발부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 6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혐의가 뭐였죠?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과 증거인멸,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유기는 뭘 말하냐면 조태영 전 원장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9시쯤인가 계엄 당일날 이미 집무실에서 윤석열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계엄을. 그 계획을 알았음에도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네. 이 지금 계엄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 정무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지금 오랜만에 잠깐 봅시다. 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저게. 네. 그리고 정치권역 금지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홍 차장이 국회 나와서 폭로를 하자 국민의힘이 홍장원 동선 CCTV를 요청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홍장원 동선 CCTV는 제출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조태영 동선 CCTV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그 CCTV 가지고 홍장원 공격할 게 뻔한데 그렇게 선별 제출하는 자체가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위증하고 증거인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영장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조태영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박성재 전 장관입니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영장 재청구됐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습니다. 언제 영장 실질심사합니까? 13일 목요일입니다. 이게 여태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영장 기각이에요.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 뭐 이상한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이 위법한지 그러니까 내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윤석열은 왜 지금 탄핵됐어? 법무부 평생 검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몰라? 포고령 첫 줄부터 이거는 위헌이라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헌재도 그래서 이 대목을 탄핵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첫 줄이거든 이게. 헌재 영상 잠깐 봅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과 저거는 법을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대의민주주의 권력 일장 일절 같은 거.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진짜. 특검이 추가 수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박 전 장관 재소환과 휴대전화 재압수 그리고 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건도 추가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과 구치소 수용 인원 문건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성재 전 장관이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얘기합시다.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란 제목의 파일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 내가 이래서 계엄했다고 막 떠들어댔던 그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있으면 봅시다. 민주당 예산 삭감 떠들어댔던 적이 있거든요. 국가 예산 처리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저래서 개엄한다는 거예요. 저 앞들은 뭐 탄핵 남발, 뭐 입법 독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민주당을 개엄 명분 삼는 문건을 법무부 감찰과에 작성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청 검찰과 소속 안무 검사가 작성자로 이 문건은 임세진 그 당시 검찰 과장을 통해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에 전달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이 권한남용 문건 관련 네. 이라는 제목의 파일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이 말한 거와 똑같아요. 입법권 남용, 뭐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 심의권 남용. 그래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헛소리지. 어떻게 야당이 독재를 해?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헌법에 개헌 요건이 안 됩니다. 전치사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개헌했다고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문건을 작성시켰다는 거예요. 이 문건을 들고 박성재 전 장관이 삼청동 회동을 하게 됩니다. 소위 다음 날. 네. 근데 이 모임을 박성재는 연말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봅시다. 화요일날 그러면 대통령 안 가가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친목 모임을 하셨어요? 개엄 다음 날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회식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개소리. 전날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수석, 한정화 법률 비서, 이완규 법제처 장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상민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 출신에다가 전원이 법률가예요. 전원이. 개엄 다음날 아침이잖아요. 네. 개엄 다음날 저녁이잖아요. 24시간 또 안 흘렀어요. 개엄을 법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데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단독을 또 한겨레가 했어요. 그날 이상민 전 장관은 따로 또 다른 문건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4일 삼청동 모임에 이상민 전 장관이 빨간색 파일철을 지참하고 입장하는 CCTV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자, 그날 이상민은 또 다른 파일을 들고 갔다는 거야. 그 파일 내용에 관한 진술도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고 정당화한 보고서를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법무부 차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고 이상민은 행안부 차원 계엄 정당화 문건을 만들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한 거지 저게. 아니 그러면 연말 회식을 계엄 다음 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회식을 할 거면 놀러 가는 건데 왜 저런 문건을 들고 다녀. 그날 모인 사람들은 내란의 공범들인 겁니다. 그것도 안가에 따로 모일 만큼 핵심 공범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임 자체가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인 줄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저런 문건을 만들어요. 법률가들인데 모를 리가 있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후에 있으니까 자 수도권 구치소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여기서 그 문건 제목을 변경했다. 그리고 나중에 삭제했다 하는 JTBC 단독을 전했죠. 그렇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삭제한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는 이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문건 제목을 어떻게 바꿨다고 했었죠? 포고령 위반 구금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문건 목적이 바꾼 제목에서 드러나죠. 포고령 위반 구금. 포고령 위반하면 구금할 목적으로 네. 현황을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막으려고 그날 국회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하려고 국회 간 의원들 그날 계엄 해제 못했으면 다 잡혀서
가두려고 한 것이고 얼마나 가둘 수 있는지 미리 숫자를 알아본 거죠. 내란의 주요 임무에 종사한 명백한 정황입니다. 이게. 이뿐 아니라 이 박성준 장관은 이상민 이상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게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보안 손님으로 7시 때 시간대가 7시 때 네. 미리 불렀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영상 좀 봅시다. 대통령이 그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 갔다가 대통령실로 돌아오신 후에 법무부 장관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해라. 보안 손님으로 모셔라. 이렇게 지시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로 이제 돌아오신 게 19시 46분경인데요.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나오시자마자 네.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외부에 뛰지 않게 네. 모시고 오라는 취지.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굳이 7시 46분에 10시 20분에 계엄 선포했거든요. 네. 7시 46분에 박성재만 미리 보안 손님으로 불렀을까요? 계엄 선포 전에 계엄 관련 법무부가 할 조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치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해도 되는데 선포 전에 파악해야 될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되는. 구치소 인원 파악한다든가 출국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대검의 지시도 내려야 되고 그런 조치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안 그러면 미리 부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10시에 국무회의 할 건데 뭐하러 몰래 불러요. 몰래 부르라고 했는데 내란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해? 목요일 날 박성재 영장의 발부 여부는 매우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이 영장을 지켜보기로 합시다. 네. 자, 최근 특검영장 계속 기각되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내란 청산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죠. 네, 김민석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발족을 제안했습니다. 국무회의 장면 잠깐 봅시다. 어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자, 총리가 저 정도 말을 할 때는 이미 세부 계획이 준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기관별로 내부의 자체 TF를 구성하고 조사 대상 행위를 정해서 기한 내에 조사하라는 계획입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토대로 해서 언제까지 인사 조치한다는 겁니까?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내란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검이 거기까지 일일이 수사할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핵심 인사 영장마저도 기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란 청산을 빨리 별도로 하자. 예. 게다가 지기현 재판부 올해 안에 재판 끝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것도 늦다고 우리가 했었는데 내년 1월까지라고 또 바꿨죠. 네, 내년 1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그건 또 어떻게 믿냐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달 말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박수.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된 건데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남은 주요 피의자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뿐입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낮고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을 부추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종북 주사파와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한 SNS 게시글을 문제 삼은 겁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하는가 하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다 설명했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서 남은 인물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뿐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출국 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현황 지시를 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법원은 지시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지시 자체가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 더 다투어야 한다며 한 달 전 박 전 장관을 풀어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더 수집한 증거를 보더라도 여전히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달 동안 박 전 장관 지시 후 생성된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 계엄 정당화 문건 등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에 모인 박 전 장관이 받은 종이는 포고령과 법무부 특별 지시였을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내린 지시라고 봤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에 박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치소에서 나온 황교안 전 총리는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체포,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어요. 다 설명했어요. 우선 내란이 아닙니다. 법원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는 겁니다. 황 전 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선동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황 전 총리는 그동안 특검 강제 수사에 불응해오다가 지난 12일 체포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와 영장 청구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먼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불법 계엄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SNS에 글을요, 계엄 해제 결의하기 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거에 딱 부합하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 다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한동훈 잡아들여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SNS 글을 올린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내란 선전선동 우리 함께하다 한 몸이다. 내란 정당이다라는 거를 저는 자임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나마도 그거를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또 의총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거. 본인 주장하시니까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2013년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받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또 당이 해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인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윤어게인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홍석준 의원 말씀 듣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야기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는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동의한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지금 본질이 지금 현재 파괴되고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겁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이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유사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분들도 동시에 또 처벌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 이틀막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어떤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직자 내부에 자체적으로 또 신고하라는 5호 담당 같은 이런 어떤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중앙기관 46곳에 제보센터까지도 하고 또 공직자 또 휴대폰도 이제 수거해서 그걸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상 검증이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금 침해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데 그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체포돼서 이제 지금 이제 구속 위기에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위기 사항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표현의 자유의 차원이 아니라 내란 선동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법상의 선전선동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어느 것을 더 보호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구치소는 추워야 제맛. 자,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된다고 보도가 됐죠. 이 결과를 앞두고 과거의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거 공안검사 시절에 구치소는 따뜻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기억하기로는 과거 고 노회찬 전 의원 통해서 알려진 발언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 노회찬 전 의원 지난 1989년 노동운동하다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황교안 검사가 자기 방으로 불러서 커피 등을 주면서 위로인 듯 위로가 아닌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생전의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말란 뜻으로 이제 서울구치소 새로 옮겨가서 겨울에 덜 춥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지을 때 가서 구치소라는 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올 여름 사면을 받았던 조국 전 대표가 별다른 언급 없이 황 전 총리의 그 당시의 발언을 공유했는데
자, 본인도 직접 당해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교정시설의 온도를 가지고 교정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지금도 저런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네, 많이 궁금할 수 있는데 참고로 황 전 총리 최근에 자, 구치소는 추워야 된다라는 이 소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따뜻한 안방에, 윤 대통령은 차디찬 감옥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수감이 되자 갑자기 이제 와서 구치소가 차갑다, 춥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소신과 좀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지난달 초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 가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는 건빵으로 끼니를 때운다. 참으로 가혹한 자들이다라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알려지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6억 원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황 전 총리가 걱정할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건빵이 부식으로 나오는다, 이 부실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 구치소가 호텔도 아닌데 건빵을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윤 전 대통령만 그렇다면 배달앱을 깔아줘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과거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건빵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렇게 건빵을 하나 먹어보더니 건빵 맛이 여전하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 그 원조 비하인드 시기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직접. 왜 논란이 됐느냐? 그 두드러기 일종이죠.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군대의 건빵 맛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자, 군대의 건빵 맛은 몰라도 구치소 건빵 맛은 알게 될지 자, 오늘 밤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황 전 총리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도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심사도 열렸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아 기자, 황교안 전 총리 심사는 오후 4시에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4시부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2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어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 뒤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 반독재 반민주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수인이 오라고 하면 가도 되겠습니까? 이 체포된 상태로 구속심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황 전 총리는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심사인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한 박 전 장관 심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서 지난 11일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시나요?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됐을까요? 네, 특검은 이번에 박 전 장관이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문건 내용이 계엄 전당화의 근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 측은 이게 국회 질의에 대비한 자료였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뭐라고 했는지, 박 전 장관은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는 왜 삭제했는지, 왜 교체했는지 등 이런 것을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예, 결과를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그제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